성실납세자가 되고픈 남자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 온 국민의 세금 지식을 쑥쑥 올려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조중식 세무사입니다. 전편에서 영세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얘기를 하면서 매출 누락 이런 얘기를 좀 나눈 바 있는데, 실제 매출 누락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오늘은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약국에서 매출을 좀 누락해서 거의 한 1억 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은 그런 사례가 알려졌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그 약국 같은 경우도 현금으로 이제 약을 사가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조제약 같은 경우는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처방전 받아서 사는 2,000원, 경우는 3,000원 이런가요? 그렇고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도 그냥 두통약이나 이런 거 되게 수요가 많을 텐데 그런 것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마 이제 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약국인 것 같고요. 그렇게 현금으로 받은 그 매출을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일단 드러나지 않으니까. 매출을 누락할 수 있는 여지는 어쨌든 있었는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이제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고 따로 이제 현금으로 보관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통장에 입금을 한 것 같아요. 그 약국 약사 그 대표자죠, 사업자.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한 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들통이 나서 세무서에서 먼저 그거는 매출 누락이다. 매출을 숨긴 거다. 근데 단순히 그냥 현금 입금된 게 있다고 그냥 이거는 매출 누락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거 막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겠죠. 약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남편한테 돈을 빌린 거다. 그때 약국에 필요한 자금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주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사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하고 과세가 되는 걸로 매출 누락으로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난 사례입니다. 비용 부분에서 오히려 문제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 나온 이유가. 그러니까 요즘에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영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총 매출이 1억인데 그중에 실제로 한 6천만 원 썼어요. 그래서 4천이 남았으니까 4천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했더니 세금이 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한 비용을 8천 정도로 좀 해달라. 좀 넣어서 추가적으로 해서 8천 정도로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니까. 그런데 그 어쨌든 비용이 내가 쓴 건 6천이지만 신고하는 건 8천으로 비용을 신고하잖아요. 세무서에서 예를 들어 성문재라는 사업자가 1년 동안 카드를 얼마 쓰고 세금 계산서 얼마 받고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출이 대충 한 5, 6천 정도 된다라는 거를 일단은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무서에 신고 들어온 걸 보니까 8천이네. 2천만 원만큼 차이가 나네. 그럼 이게 무슨 지출이냐라고 요구를 해요. 소명을. 그런 이유 때문에 나왔을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비용 부분도 과다가 예상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어쨌든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통장으로 들어온 게 있었던 거죠. 보니까. 만약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매출 누락이 뭔가 탁 포착이 돼서 나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매출을 누락했으면 사실 비용도 어느 정도 누락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야 맞잖아요. 맞으니. 그래서 나왔더니만, 그래서 봤더니 통장으로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왔다.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과세당국에서 보기에는 돈이 무슨 1, 20만 원씩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의 사업용 계좌로 돈이 입금이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통장에 현금을 입금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의 현금 거래 자체가 요즘 많지 않기 때문에 통장에 돈을 현금을 넣는다라는 일은 현금 넣는 일 있으세요? 통장에요? 거의 없죠. 현금을 거의 없죠. 없잖아요. 통장끼리 그죠. 통장끼리 왔다 갔다 거의 대부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현금 입금을 통장에 하면 그거는 거의 매출 누락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그렇게 본 거예요. 세무서에서. 근데 이제 이 약사분은 남편한테 꿨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거의 모든 시나리오를 다 가정해서 준비를 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은 이제 걸린 다음에 이제 막 어떻게 핑계를 낼까 막 하다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이 그만큼의 일단 소득 그 작은 돈이 아니었잖아요. 그 큰 돈을 막 억대에 막 큰 돈을 늘 보내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1억 몇 천씩 막 돈을 보내주고 하려면 엄청난 소득도 크고 수입도 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같지도 않고 어쨌든 간에 수시로 그렇게 남편한테 돈을 받아서 약국을 운영한다 그 자체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어쨌든 약국 자체가 돌아가고 있는데 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핑계 댈 수 있다지만 상식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기가 쉽지 않은 거죠. 빌렸다고는 하지만. 그렇군요.
약도 보면 이제 뭐 처방전을 받아서 사는 예, 예. 약이 있고 아까 예, 말씀하셨듯이 뭐 그냥 일반 예. 구입할 수 있는 그냥 예. 약이 있는데 그런 약들도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예. 약국은 조금 특이하게 과세하고 면세가 섞여 있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그 조제약, 그러니까 처방전을 손님이 와서 처방전 들고 이제 주고서 약을 사가는 거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이 되고요. 그냥 와서 뭐 타이레놀 사가고 이런 거, 바카스 사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과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처방전을 받았는데 처방전 자체가 이렇게 따로 조제가 안 하고 그 일반 이미 만들어진 기성약을 만약에 그래도 그거는 면세. 그것도 면세예요. 예. 아, 일단 어쨌든 처방전을 통한 예, 것이면. 예, 예, 예. 근데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처방전 주고 그 뭐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한 2,500원 뭐 이 정도 뭐 3,000원 그밖에 안 되면 현금 주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약사는 어쨌든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이제 그 다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나마 피하려면 종합소득세는 내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라도 피하려면 이게 조제 매출을 내가 누락한 거다. 조제약 관련된 매출을 내가 누락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인정되면은 부가가치세는 안 붙거든요. 면세 대상 매출을 누락한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조제 매출, 조제약과 관련된 그 특성이 그 건강보험 심평원,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거기에 다 보고를 하고요. 손님한테 3,000원 받지만 심평원에서 어차피 17,000원을 받아요. 그래서 다 신고를 해야지만 그렇죠. 그 돈을 손님한테 받는 돈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리 현금으로 받았어도 누락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법원에서 판단한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겠네요. 이미 심평원에서 자료만 검색해봐도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조제약으로 이렇게 매출을 낸 건지 아닌지를 그렇죠. 그리고 조제 매출을 신고를 안 하면 누락하려면 심평원에도 신고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3,000원 받고 17,000원 안 받겠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매출이 누락됐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 의약품 그냥 손님들이 와서 처방전 없이 그냥 사고 간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결국 부가가치세까지 과세하는 거로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였죠. 결론은 신고를 정확하게 하자. 그죠? 괜히 뭐 누락하거나 혹은 비용을 과다로 낼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몰아서 내면 더 타격이 커요. 그렇죠. 그 돈이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미 다 아마 맛있는 거 사드시고 아마 좋은 거 사셨을 텐데. 그때 냈다면은 조금 뭐 그거에 맞게 소비를 그냥 적절히 조절했을 텐데 그리고 물론 나중에 내면 거기에 추가로 가산세 같은 거 붙는 거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순한 금전적인 그 부분만 비교해도 당연히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고요. 뭐 비슷한 금액을 낸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이제 몰아서 왕창 내기 때문에 부담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성실 신고가 뭐 가장 좋은 절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 하면은 뭐 답답한 소리 한다라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틀리지 않은 말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스템이 이제 점점 우리나라 국세 행정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빠져나갈 그물망이 점점 좁아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매출 누락 관련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얻은 교훈, 성실 신고가 최고의 절세 방법이다.